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스닥 사냥을 하는 나스닥 헌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즐거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다소 아쉽게 마감되었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89%를 기록한 11,243에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마이너스 0.97%를 기록해서 1,705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5%를 기록한 32,920에 아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과 함께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20일까지 0.5%씩 각각 기준금리를 추가로 상승시키면서 영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최고 수준의 3.5%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내년에 금리가 3%까지 오를 것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지속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과도한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151.3%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이 수치는 이제 아주 높은 수치로서 한국의 45%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의 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이탈리아가 유럽의 금융시장에 뇌관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도 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 하락보다 우리가 더 참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는 우리를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기간 조정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가 하락과 기간 조정이죠. 이 기간 조정은 비슷한 주가 지수나 주가의 가격의 박스권에서 옆으로 아주 길게 오랜 시간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 비슷한 박스권에서 옆으로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 하락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무덤덤한 편인데, 이 기간 조정이 훨씬 더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조정도 주식 투자의 한 부분이니 우리가 감안을 하고 주가 하락과 더불어 지수 하락만큼 마음의 단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기록에 남을 하락장에서 꼭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고, 현재 상황은 과거의 하락장에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그 대표적인 박스권 기간 조정 차트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런 하락장 후에 또 옆으로 길게 이어지는 이 박스권 장세의 기간 조정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는 또 나스닥 과거 최근에 40년 중에 가장 최악의 힘든 기간 조정 3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언젠가는 또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간에 지수 ETF 단기 매매나 그리드 매매로 일부 단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제가 단타 매매나 횡보장 그리드 매매를 좋아하지 않고 자산 비중에서 큰 비중을 싣지 않는 이유는, 지수 단타 매매는 길게 보면 조삼모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횡보 후 장기 우상향 시장이나 재하락 시에 더 큰 손실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큰 비중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하락에는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한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길면은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조금 단단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횡보의 대표적인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짧게 봤으니까, 과거의 대표적인 하락장의 하락 조정 기간을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수치들은 과거 우리 약 50년 동안 대표적인 하락장 8개 수치들을 현재 2022년 금리 인상 하락장의 하락 기간을 비교한 표인데요. 사건들은 그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오일 쇼크, 73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위기 하락, 그 다음에 1983년 폴 볼커 금리 인상 하락기간, 1989년 일본 금융위기 하락기간, 98년 아시안 외환위기, 87년 블랙먼데이 사태, 2000년 코로나 폭락 순으로 기간이 이렇게 긴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가 394일째 하락하고 있으면서
지금 4위를 현재 랭크 중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2008년 금융위기 하락의 기간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의 폭으로 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이번 하락 최대 하락률이 약 35%의 수준으로 그 닷컴 버블, 그 다음에 08년 금융위기, 그 다음 73년 오일 쇼크, 87년 블랙 먼데이 다음으로 5위 순위지만 하락 기간 조정에서 순위에서는 현재 기준 그 네 번째고 약 3달가량의 더 기간이 이어지면 그 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3위 하락기간 장세로 들어가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절대 쉬운 하락장은 현재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남을 만한 하락장의 기간 속에서 우리는 잘 견디고 있지만 현재 하락장의 주요 원인인 미국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의 문제가 이렇다 할 개선이나 해결점이 보이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러우 전쟁이 종전되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에너지나 공유의 공급망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쉽게 풀릴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생각에 아마 이번 하락장이 제 예상컨대 3위에 랭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뚜렷이 현재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쟁이 생각보다 더 빨리 해결이 된다면 수개월 내에 갑자기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주요 하락장들도 당시 그 하락을 일으킨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시장은 미리 바닥을 찍고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고 저점을 찍은 뒤 실질적인 당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에는 이미 저점에서 지수는 10에서 20%의 지수 상승이 나오고 난 후였던 걸 당시의 경제기사나 언론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절대 시장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기준에 부합한 비중을 잘 지키면서 시장에 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무조건적으로 근거 없는 긍정론보다는 그래도 과거의 숫자와 현재의 위치를 인지하고 주식시장에 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주식시장은 우리의 인생처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또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비중 공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된 투자를 기원합니다. 성투!